네, 안녕하세요.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정보 넘버원 기준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구도 변경에 대한 기사회생 2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 변경 필수 조건으로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조합원 이렇게 삼각구도 간의 첫 신뢰 조건이 필수입니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업무대행사와 조합원들 간의 신뢰, 즉 업무대행사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투명한 자료 공개와 업무 진행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돈독한 신뢰관계가 쌓이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에도 원활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례 및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 토지 소유권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이 저조해서 사업구도를 변경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지방 현장 기준이고요. 실제 진행 사례입니다. 자, 먼저 임시총회를 통한 사업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즉, 조합이 주체가 되는 조합사업에서 일반 시행이 주체가 되는 일반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합장 교체를 하면 좋아요. 이 조합장은, 기존 조합장은 대부분 업무대행사가 이렇게 초반에 사업을 할 때 추진위부터 이렇게 선출한 조합장,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사업 구도를 변경을 할 때는 조합원들이 추천을 해서 조합원들이 믿고 이렇게 추천을 하는 조합장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조합장이 들어오면 좋고요. 이런 부분은 꼭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필수사항은 아니고 대신에 조합장이 교체되면 좋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한 자료를 투명성 있게 조합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주면 좋습니다. 현재 돈을 어떻게 썼고 그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한데 조합원들 부담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분담금을 10%를 내기로 했는데 10%를 다 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분담금이 있다 그러면은 2차 조합원 분담금까지 다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조합구역에 맞춰가지고. 근데 어떤 조합원은 5%만 냈다든가, 일부 몇 천만 원만 내고, 1, 2천만 내고,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이제 좀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다 매몰 처리합니다. 기속 처리를 해요, 조합 앞으로. 일반 분양 갈 때 이 조합하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한테 돌려줄 금액이라든가, 이 조합에서 발생된 용역비 같은 거를 이제 일반 분양 가면서 기존에 이 일반 분양으로 가는 시행사가 조합가의 정산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런 미납 조합원들까지 다 줄 수가 없어요. 금융 구도를 짜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총회를 통해 가지고 일부 미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몰 처리를 합니다. 미납자는 조합 앞으로 기속을 하고 매몰이 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이제 기존의 조합급에서 받아놓은 건축심이라든가 이런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세대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별도로의 또 사업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짓겠다라는 사업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변경하는 거를. 근데 대부분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업무대행사들이 이제 주택건설 사업면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요번 사례는 업무대행사가 일반 시행사예요, 시행사. 다른 데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업무대행사였는데 그 업무대행사가 사업주체로서 일반 시행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 시행사로 간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업무 대행사 할 것인지, 아니면은 토지를 팔면서 제3의 시행사가 오면은 그 시행사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업구도를 이렇게 확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해산총회를 합니다. 해산인가를 접수를 하는데, 우선 사업 주체를 변경을 하고, 인허가 부분을 좀 재접수를 해야겠죠. 예, 조합에서 이제 그 시행법인 변경된 법인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이렇게 진행을 될 때 사전에 인허가 기관하고 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청에서는 그 해산총회를 안 가져오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일반 사업을 간다 그래도 안 바꿔줘요. 허가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다 이 지역민들이고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갈 정도면은 그동안 조합원들이 그 관할 인허가청에다가 얼마나 많은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조합을 완전히 그 정산을 하고 나서 해산까지 하고 나서 접수를 해야 일반 분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구도 변경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사업구도 변경 방법은 일단은 그 사업지별 진행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조합이 있죠. 기존 조합이 있고, 이제 요 시행사는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업무대행사가 이제 시행사로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뭐 업무대행사라고 제가 이제 밑에 표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요 시행사에다가 토지를 매각합니다. 예, 매각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사는 신탁사와 그 계약을 해서 신탁사 쪽에 이제 모든 그 시행사의 그 업무를 다 위탁을 하는 거죠. 근데 요 구도는 일단은 이제 개발 신탁으로 가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개발 신탁으로 해서 가는 전제 구도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신탁사가 이제 사업 주체가 되면 신탁사에서는 시공사와 금융사를 이제 선정을 하겠죠. 섭외를 하는데, 우선 금융사는 그 시공사의 책임 준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공사의 신용 평가를 봅니다. 근데 뭐 이제 뭐 메이저 업체라든가 신용이 뭐 A급 이상이면은 되겠지만, 사실 요런 사례에서 변경할 정도면은 일단 요 사례는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시공사는 좀 붙질 않겠죠. 예, 좀 들어오기 힘들다 보니 신용이 뭐 약간 좀 이렇게 뭐 뭐 BBB 플러스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요 신탁의 기준에 맞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탁사가 이제 그 금융권에다가 책임 준공에 대한 또 신용도 보강을 해주죠. 해주게 되면 금융사에서는 이제 그 PF 대출 해주겠죠. 예, 요 사업에 대한 이제 본 PF 일어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신탁에서 이 조합에다가 이 토지비를 지급을 합니다. 예, 지급을 하면 요 조합은 이 땅을 쉽게 하면 판 겁니다. 이 시행사한테 판 건데, 뭐 이제 시행사가 뭐 차주가 돼가지고 이 PF를 받는 거지만, 표현은 여기가 뭐 신탁에 주는 걸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행사가 조합한테 땅값을 지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조합은 요 토지비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그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합니다. 이렇게 정산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조합 해산을 하고 요 시행사는 일반 분양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내용이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좀 궁금한 사항이 나타나겠죠. 예, Q&A를 간단하게 조금 나타내 드리면, 우선은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반환 조건은 어떻게 되냐. 물론 업무 용역비 포함입니다. 우선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계획에서 정한 그 부담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인데 뭐 조합에서 1차, 2차 해갖고 뭐 6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분담금 예를 들어서. 근데 분담금을 다 납부하신 100% 납부한 조합원들은 다 반환을 해줍니다. 이거는 뭐 그 조합이 뭐 80% 이상을 납부한 한 조합원이든 50% 이상 납부한 그 조합원이든 그거는 그 이제 업무 대행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시행사와 새로 들어오는 시행사와 조합 간의 협의에 대한 그 납부 기준에 따라 달라요. 뭐 100%, 근데 웬만하면 거의 100% 납부한 조합원들은 다 돌려주고, 그 분담금이 뭐 언제까지 얼마 납부하기로 했는데 뭐 일부만 납부하고 돈을 안 내고 이렇게 좀 버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조합에서 기속 처리를 하고 기사업비에서 그 기사업비에 대한 그 집행이 매몰이 돼버려요, 그냥.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3천만 원 내야 되는데 1천만 원만 냈다. 예, 그러면 1천만 원은 그냥 기속이 됩니다. 예, 이런 것까지는 대부분 안 돌려줘요. 왜냐하면 사업비라든가
추후에 일반 분양 가면서 그 토지대 플러스, 그러니까 토지대와 그 조합원들한테 반환돼야 되는 돈이 합쳐지면은, 이 돈이 지금 사실 그 초반에 PF를 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금융 조달을 할 때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비율이 어려워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추후에 차차 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조합원들의 부담금 반환 지원은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그 토지 팔아가지고요. 토지 매각에 따른 토지 비용으로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 반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토지비에 대한 매각 금액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조합원들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이 있죠. 100% 반환해야 될 자금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조합하고 용역을 맺은 업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설계 용역이라든가, 뭐 토지 작업했던 용역이라든가, 뭐 분양 수수료라든가, 뭐 광고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미집행 용역비가 있으면 이런 미집행 용역비랑 조합원들한테 이제 부담해야 될 이런 부담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 토지 매각 비용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런 그 비용을 반영한 다음에 이제 토지를 매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투입된 업무 대행사의 투입금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조합 사업을 할 때 그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은 돈이 없기 때문에 업무 대행사가 자기 돈을 초반에 일부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 돈 갖다가 이제 토지를 계약을 하고 뭐 설계비도 초반에 좀 나갈 거고요. 이런 저런 비용이 나가는데 사실 그런 비용은 다 매몰됩니다. 그냥. 예, 다 매몰돼요. 그러니까 뭐 업무 대행사가 일반 분양 뭐 간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업무 대행사가 그대로 시행을 않게 되면 시행사로서 변경을 해서 간다 그러면 일반 분양에 따른 그 분양 수익금이 있겠죠. 예, 그거랑 뭐 상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본인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할 테고, 만약에 그 업무 대행사가 아닌 제3의 시행사가 와서 이거 사업권을 다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은 기존 업무 대행사가 들어갔던 그 사업비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은 제3의 시행사와 좀 정산을 하겠죠. 내가 이거 얼마 들어갔으니까 얼마를 줘라. 그 토지비 외에 뭐 어떤 비용 외에 내 돈이 이만큼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거는 협의를 해서 그런 비용이 이제 뭐 토지비에 포함이 돼서 매각을 한 다음에 그런 비용이 이제 그 업무 대행사 투입비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당연히 이런 상황도 그 해산총회 할 때 조합원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요. 어떻게 간다고 그러고 진행을 하고 당연히 그 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토지 소유권이 미확보되고 현재 요 사례는 토지가 100%가 조합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각해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반환을 하는 거지만 토지가 소유권이 미확보된 현장 있잖아요. 그냥 토지 계약만 했어요. 80% 이상. 한 85% 했다고 치고, 소유권 뭐, 토지 사용수나 받아놓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예요. 예,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도 변경이 좀 애매합니다. 예, 애매하고, 왜냐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최소 95% 이상은 일단은 확보를 해야, 이게 나중에 뭐, 브릿지를 내가지고, 토지 잔금을 치고, 뭐, 또 땅을, 조합 앞으로 가져오든 뭐 하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구도 변경을 또 한번 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뭐 80% 이상만 돼서 계약금만 들어가고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토지를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뭐 브릿지 대출이라든가 요 잔금 대출 받을 때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95% 이상은 토지가 확보가 돼야 예, 뭐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뭐 토지 계약만 80% 이상 된 조합은 사업구도를 변경하기 어렵다라고 좀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구도를 변경할 때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그러니까 확보가 다 지금 돼 있어야 하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토지 확보가, 그러니까 토지 작업이 안 돼 있다면은 조합 사업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구도 변경도 안 되는 거고 사업 추진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조합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땅이 있어야 뭐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합은 일반 아파트처럼 시행사가 땅을 다 사놓고 인허가 받아놓고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살 때부터 조합원들 돈으로 사고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사가 초반에 땅을 사는 기간, 뭐 용역기간, 뭐 2년이든 3년이든 이런 기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업, 요 추진 단계에. 그래서 조합 사업이
일반 사업보다는 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기간이 뭐 5년이다 그럼 5년 더 길어지는 거예요. 공사기간 3년 외에, 뭐 2년에서 3년 외에. 그래서 조합 사업이 최소 5년 이상이다. 예,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 오늘은 그 기사회생 2부에 대해서 조합 토지 소유권이 10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못 가서 구조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이제 사례 두 번째로 해가지고 또 다른 사례로 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